금융투자협회 황현기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현기입니다. 우선 2017년도 한국금융투자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IR과 투자 전략이라는 굉장히 큼직한 주제입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도 기업 IR과 애널리스트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저는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B2B 대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애널리스트 회가 갖는 처음 의미 있는 공개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애널리스트 관련된 사례, 기업 IR 관련된 사례를 직접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금융신문의 허과연 부회장님, 그리고 김봉국 사장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강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일본 증권 애널리스트 협회의 마에하라 전무이사님, 그리고 지난해 7월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장한 라인의 황인준 부사장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애널리스트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조사 분석 자료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 산정 시에 합리적인 산정을 관용화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꽤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상장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기업 탐방 금지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저희 협회 그리고 금융당국 또 상장사 협의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건전한 애널리스트의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애널리스트 독립성 유지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7월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 애널리스트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증권분석사회가 관리하던 회원의 관리를 한국 애널리스트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저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성과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분석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의 IR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활동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한국 애널리스트회가 회원 등록과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럼도 이러한 애널리스트 회의의 개편에 맞춰서 일본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활동 현황을 듣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증권 애널리스트 협회가 주관하는 애널리스트 대상 IR만도 연간 1,3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 해법도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마야라 전무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Fair Disclosure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회사의 IR 담당이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에게 특정한 정보를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페어한, 공평한 액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끔 요구하는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발품을 팔아서 기업 탐방을 열심히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기업에서 해줄 이야기가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개된 정보 외에는 발품을 팔아도 딱히 다른 정보가 얻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해서 질 높은 정보를 받아서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야라 전무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길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통역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야라 전무께서는 오랜 경험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좋은 대답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를 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산업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 기업과 애널리스트의 관계가 아직도 잘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일본 증권 애널리스트 협회로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싶고 그런 다리를 놔주신 우리 허가연 부회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애널리스트 순환의 시대입니다. 기업 탐방도 어렵고 또 기업 증권에서 구조조정할 때 회사를 떠나야 되는 우선순위에도 상당히 높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애널리스트 정보에 대한 가치 평가도 또 옛날만 못한 것 같고 목표 주가 괴리율을 자꾸 따지면서 정량적으로 애널리스트 평가를 받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지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증권 애널리스트 협회 한국 애널리스트 회의의 탄생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모여서 고민도 상의하고 또 개선 대책도 많이 내놓고 해서 우리 애널리스트 협회가 애널리스트 산업이라고 그러면 좀 뭐합니다만은 좀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한 명언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다는 것은 옛날 그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앞으로 큰 나무가 돼서 우리나라 증권산업 애널리스트들에게 커다란 보람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허가연 부회장님, 수고해 주신 증권금융신문 여러분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영기 회장님의 오늘 포럼의 의의를 잘 설명해 주신 축사 감사합니다.